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이제 소개 멘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날씨 요정 권혁재 PD라고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한 5대를 했는데 지금 80%의 확률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확률은 각설하고 오늘 시승할 차량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했던 차량이고 많이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승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들어가는데요?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 뒤에 트렁크의 수납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단에 비해서는 이렇게 조금 천장까지 위를 높인 이런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실용성이 뛰어나겠지, 조금 더 효율성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외건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차량이 GB70에 조금 대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냥 트렁크를 딱 열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법 공간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휠하우스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캡을 여기다가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이 있는데 이 바닥면을 이렇게 들쳐보시면은 조금 더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들쳐보면은 뭐가 있을까? 네, 배터리가 있네요. 이 밑에는 배터리가 깔려 있고 이 밑에 수납 공간 자체가 있다 보니까 바닥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무릎보다 조금 위에 정도의 높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기지 선반이 있잖아요. 뺄 수 있습니다. 뭐 큰 짐을 싣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자체가 방해가 되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려면은 좀 당기시면은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빼가지고 어디다가 수납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도 안 들어가지고요. 이렇게도 넣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 밑부분에 수납이 되면은 딱 좋긴 한데 역시나 될 리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혼자서 운전을 하니까 이 뒷좌석에다 싣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캐리어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싣고 4명이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처치곤란이다 라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선반은 다시 뒷좌석으로 귀양 보냈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트 폴딩을 하기 전에는 얼마만큼 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 상체만한 대형 캐리어를 넣으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옆에다가 두지 말고 위로 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극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커플 여행을 갔어요. 2대2. 또 위에다가 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얹으면은 딱 봐도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가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시죠? 안 다칩니다. 2개를 넣고 하나 정도를 이렇게 놓는 그 정도가 아마 최선이지 싶어요. 캐리어는 한 3개 정도 들어가면은 폴딩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버 있잖아요. 이거를 당기면은 폴딩이 되는데, 이 시트 앞에 쪽에도 이 폴딩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겨주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냥 당기니까 앞으로 가죠. 아까 전에 의자 넣는 장면 보여드렸잖아요. 의자 이렇게 세워서는 안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이 천장 자체가 끝라인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천장이기 때문에 입구의 절대적인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세우면은 들어갈 수 이렇게 눕히면 들어갈 수 있죠. 눕히면 안쪽까지 넣어야지 이제 이렇게 닫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평한 구조는 아니에요. 이쪽 시트 쪽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차박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 일단은 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기도 하고요. 저렇게 윗부분이 좀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 정도는 이 안에서 놀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뭔가 차박하는 용도로 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로 뭔가 기존의 이 세그먼트의 다른 외건들과 좀 차별성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 시리즈라든가 아니면은 C클래스라든가 A4의 이런 외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죠.
하죠. 하지만은 이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좌석을 상당히 눕혀놨습니다. 눕혀놓은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천장 자체가 일반적인 외건, 짐을 최대한 많이 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쪽이 좀 평평해져야 될 텐데 이 스타일을 위해서 뒷부분 지붕이 이렇게 극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쉐입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은 짐을 싣기 위해서 만든 차량은 아니에요. G7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행을 해보면은 차량 자체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인상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실용,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 쪽에다가 뭔가 좀 올인을 한 그런 차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의 정체를 외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해치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외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근데 해치백으로 접근한다 치더라도 G70 세단에 이 의자 넣을 수 있을 것 같나요? G70 세단 트렁크에 이거 못 실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G70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효율성이라든가 실용성 부분은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G70 세단보다 개인적으로 이 G70의 슈팅 브레이크의 디자인적 완성도, 리어 쪽 디자인적 완성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유리창을 이렇게 깊게 눕힘으로 인해서 우리 해치백 얘기할 때 뒤에 엉덩이가 빵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덩어리감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살아나면서 상당히 멋진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70 세단하고 이 리어 램프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GB70이라든가 GB80에서 쓰는 그런 일자형 램프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밋밋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 램프 부분을 연결을 했다 치더라도 그건 나름대로 조금 심심하지 않았을까. 이쪽에 와서 사실 리어 부분에 와서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느낌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적 관점이야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G70 뒷좌석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다가 짐을 왕창 때려박고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100%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외건으로 접근한다기보다 해치백으로서 접근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G70 세단에 비해서 2열의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에 좀 가족을 태워야 된다, 가족 구성원을 태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G70 세단보다는 이 차량이 맞죠. 가족 구성원을 태워야 되는데 왜 G70을 사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긴 한데, 결혼을 하고 차를 좋아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갖고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이런 거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아내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당신이 운전하기에도 차가 좀 작아, 근데 뒤에 짐 공간이 있어, 얼마나 좋아, 약간 이렇게 하고 꼬드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확실히 운전 재미만큼은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아무래도 이 뒷좌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다 보니까 뒷좌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G70이 좁다고, 이제 뒷좌석이 좁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확실히 좁긴 좁습니다. 딱 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트 포지션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최대한 낮춰놓고 운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맨날 EV6, 팰리세이드 이런 차 타다가 오랜만에 이 시트 포지션이 낮은 차를 타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뒷좌석에선 좋은 게 아니네요. 일단은 발이 들어갈 때 너무 좁아요. 예, 발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적당히 나지 않기 때문에 하체 부위는 조금 자세가 불편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리클라이닝 기능이 될까 봤는데 리클라이닝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단 모델에서는 헤드룸도 좁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헤드룸은 널널합니다. 주먹까지는 안 들어가고 살짝 머리카락이 닿을랑말랑 하겠다 싶은 수준으로 될 것 같네요.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좌석에 이
턱이 엄청 높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좌석이다. 이 차량은 4인승이라고 봐야지 맞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2열을 위한 에어벤트 있고 USB 있고 컵홀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미취학 아동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뒤에 타도 군말 없이 탈 것 같다. 사춘기 접어들기 전엔 차를 바꿔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고급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날씨 요정인 저 때문에 좀 비가 와서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이 와이퍼 작동하는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거 BMW나 뭐 이제 벤츠, 아우디 이런 쪽 가면은 이런 와이프가 작동하는 소리마저도 상당히 조용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현대차 타면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 모터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리는데 그런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상당히 조용하고 손에 닿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가죽하고 푹신푹신한 우레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 크기의 차를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차에 타보면은 그 돈이 그래도 어디에 들어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천장의 스웨이드 같은 것도 재질이 너무 좋고 이런 특히 스티어링 휠의 이 그립감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3시와 9시 방향에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가죽이 들어가서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감도 상당히 좋고 내가 팔을 기대거나 손을 대거나 그럴 수 있는 부위에는 거의 모든 곳이 다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재는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대차를 왜 이렇게 또 칭찬만 하냐 일색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내에서의 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G70이 처음 나온 게 2017년도니까 이게 5년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탔을 때 조금 옛날 감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기아 차 타보면은 대부분 이제 터치 형태의 버튼들을 쓰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다 살아 있습니다. 버튼류 누르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 소재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반기는 구조긴 한데 요즘 차들을 접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것들이 상당히 촌스럽게 다가오거나 좀 구시계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패스 기능 달린 ECM 룸미러도 요즘 현대기아차에서는 멸종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현대기아차들이 없애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글라스 케이스거든요. 저 이거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상당히 반갑네요.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도 이 차가 조금 오래된 차량이구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네시스, 최신의 제네시스 라인업보다 좋은 거는 이 중앙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가까이 있는 거는 너무 좋네요. GB80이 됐든 G80이 됐든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너무 멀리 있어갖고 손 이렇게 대려면은 이렇게 어깨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손이 닿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네요.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렉시콘 오디오 사운드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사운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MR과 이제 목소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구분되는 듯한, 그래서 상당히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렉시콘 오디오를 선택하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났다고 해서 이번 주에 시승을 2개를 잡아놨는데 제 2의 장마래요. 이게 말이 돼요? 어쨌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G70 슈팅 브레이크 2.0 후륜 구동 모델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해성사를 하나 하고 가자고 하면은 G70을 처음 타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G70 슈팅 브레이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G70을 시승하게 되는 상당히 레어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지금 이 2.0L 터보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255마력에 토크
토크가 36kg 포스 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2.0L 엔진치고는 제법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는 건데 8단 자동 미션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미션하고 엔진의 궁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소프트한 승차감이나 좀 부드러운 주행감을 위해서 매칭을 시켜놓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속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조금씩 살짝 뒤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대신에 뭔가 고속주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 할 때 이 엔진하고 미션의 궁합 자체가 상당히 쫀득쫀득하게 맞물려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뭔가 컴포트한 것보다는 좀 달리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차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승차감적인 부분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막 단단하게 잡아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댐퍼가 조금 충격을 이렇게 잘 흡수해서 조금 부드럽게 탑승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필요한 노면의 정보 같은 것들은 전달해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짜리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서스펜션 세팅,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이런 감도,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이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이 승차감의 차이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컴포트 모드로 좀 다니게 되면은요, 과속방지 턱을 넘어가는 자세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노면 자체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좀 지저분한 노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고 치면은 그래도 이 차량이 왜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의 세팅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 자체를 이제 스포츠 플러스 성향이 띄도록 바꾸게 되면요, 확실히 노면의 정보를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전달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까 전에 컴포트 모드로 해놨으면은 굳이 전달 안 했었을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전달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 자체도 상당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별로 좀 차이가 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위해서라도 스포츠 패키지는 좀 넣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은 후륜에 LSD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G70을 사는데 선택을 안 하면은 조금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옵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로 오래 해두면은 허리가 조금 아파요. 전반적으로 이 프론트에 있는 서스펜션보다는 리어 쪽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이 앞바퀴에서 전해지는 충격보다는 뒤쪽에서 전해지는 충격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제가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어딘가를 이동해 보지는 않았는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한테는 승차감이 분명히 조금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의 차량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시승차만 해도 한 가격이 5,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도 이런 작은 차를 탈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 세팅은 그래도 이런 앉았을 때 승차감이라 좀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 성능에 조금 더 중심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저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돌려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느껴봐야지 하고 북악산에 가서 잠깐 타봤는데 확실히 코너를 돌리는 맛이 있는 차긴 하더라고요. 아주 적당히 그냥 느낌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를 어느 정도 이제 해제를 시키는 모드인데, 이런 날씨에 전자제어까지 꺼버리면은 골로 가죠. 전 또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는 뒤에 슬립이 나니까 확 잡아주는 것들. 좀 날이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스팔트 온도도 좀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 자체를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요, 이 시트에 있는 볼스터가 이렇게 싹 부풀어 올라가고 몸을 잡아주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몸을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느낌 자체가 오고요. 노면이 지금 비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산에서 내려온 토사 같은 것들이 좀 흘려져 있기 때문에 운전을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일단은 차량 자체도 낮죠. 이거 전고가 1400mm 밖에 안 되는 차량이기도 하거니와,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롤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요. 기어를 2단에서만 썼어요. 2단에서만 쓰고 딱 한번 3단으로 넘어갔었는데, 패들 시프트를 조작했을 때 변속 속도 자체도 그렇게 느린 편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헤어핀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코너 탈출을 하면서 악셀을 밟는 순간에 타이어 이제 뒤에서 슬립이 나니까 바로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세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신기한 게, 그냥 컴포트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다가도 이런 언덕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잠깐 추월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엑셀레이터에다가 발을 그냥 뭐 힘을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이제 힘을 줘볼까 하고 살짝만 눌러도 차가 희한하게 말을 다 잘 알아들어요.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마지막으로 이 G70 슈팅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외건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치백의 느낌도 아니에요. 가깝다고 하면 오히려 해치백 쪽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치백과 외건의 무덤이에요. 현대차도 그거를 좀 아는 것 같은 게,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림이 없어요. 트림이 없고 옵션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내가 원하는 옵션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키지에다가 좀 선호하는 옵션들을 한 번에 싹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G70 세단 모델에 비해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 차량의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를 또 잘게 쪼개 놓으면은 이거는 거의 주문 생산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0 슈팅 브레이크만큼은 그렇게 옵션을 자잘하게 쪼개 놓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현대도 이 차량이 많이 팔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시장에 어쨌든 내놔줬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과거 같았으면은 진짜 팔리지 않을 차량은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 차량의 구매를 추천드리는 분들을 한번 뽑아볼까 싶어요. 첫 번째, 일단 나는 좀 작은 차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실용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싶어. 근데 SUV는 좀 부담스러워. 이러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세그먼트의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70 세단과 스펙적인 부분, 뭐 전장, 전고, 휠베이스, 전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단에 비해서 실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SUV라든가 미니밴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때려 죽여도 운전 재미를 포기 못할 것 같아 라는 진짜 그 환자분들 계십니다. 환자분들. 그런데 이제 와이프한테 맞아 죽기는 또 싫어요. 와이프의 눈치는 상당히 보인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 와이프분들을 어떻게 좀 잘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이 차량 정도는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뒷좌석 좁긴 한데, 아니, 어차피 와이프 뒷좌석 탈 거 아니니까 뭐 나중에 2세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베이비 시트에다가 장착을 하게 됐는데, 참고로 ISO 픽스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베이비 시트 꽂아놓기 상당히 편합니다. 가정과 내 취미생활 둘 다쯤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로는 해치백의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해치백 차량들이 대부분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죠. 옛날에 1 시리즈 같은 차량이 이제 후륜 구동 해치백이어서 상당히 변태적인 차량이다라는 소리를 듣긴 했었는데, 휀더 부분이라든가 이런 볼륨감 자체가 상당히 빵빵하기 때문에 이뻐요. 디자인 이쁘고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요정이 전해드리는 G70 슈팅 브레이크에 대한 시승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마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시승차를 이번 주에 2대를 빌려놨습니다. 저 지금 내일 아우디 A3 40 TFSI 시승을 해야 되는데 이 비가 이번 주 내내 온대요. 날씨 요정 권혁재 PD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우디 A3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